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009년부터 3년 동안 도이치모터스 임직원과 주가 조작 세력 등이 짜고 시세를 조종한 금융 범죄 사건입니다. 2,000원대이던 주가가 1년 3개월 만에 8,000원대로 뛰었습니다. 경찰이 그 직후 내사까지 했지만 금감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 수사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2020년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 보도가 터져나왔습니다. 검찰은 10년간 묻혀있던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은 부인이 관련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해 보고만 받게 했습니다. 1년 반의 수사 끝에 검찰은 대선을 넉 달 앞두고 주가 조작 일당 1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빠졌습니다. 1심 법원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일당 6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선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원이 유죄로 판결한 거래 내역은 102건, 절반 가까운 48건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꾼에게 속아 계좌를 맡겼고 주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문자 메시지입니다. 2010년 11월 1일 주가 조작 일당 중 한 명이 3,300원에 8만 주를 준비하라고 한 뒤 매도를 지시합니다. 7초 뒤 김건희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지시대로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체결 직후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한 짧은 통화 내용. 대신증권 직원이 도이치모터스 8만 주 다 매도됐다고 하자 김 여사는 예 알겠습니다 라고 짧게 대답합니다. 얼마에 팔았는지는 얘기가 없습니다. 검사도 법정에서 김 여사가 직접 직원에게 전화해서 낸 주문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넣은 거를 증권사 직원에 통보하는 거라면 얼마에 몇 주가 매도됐습니다, 매수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그 얘기 없이 예, 다 체결됐습니다라고 했다는 건 김건희 씨가 주문 넣었다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때 김건희 여사가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조금 비쌀 때 사서 좀 쌀 때 매각한 게 많아서 나중에 뭐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하지만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는 다릅니다. 김건희 여사 13억 9천만 원, 최은순 씨 9억 원, 모두 23억 원을 벌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름은 공소장에 289차례, 1심 판결문에 37차례 등장합니다. 모든 게 전산에 다 남아있거든요. 금융 기록들이. 근데 무슨 증거가 없다는 거죠? 거기 공소장에 나와 있는 무수히 많은 김건희 씨와 최은순 씨의 이름은 뭐냐는 거죠.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미 전 정부 때 탈탈 털었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그야말로 탈탈 털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철저하게 수사한 사건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건 초기 수사를 지휘했던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지난주 민주당에 영입됐습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에서 배제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영향력까지 없었던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를 하고 있으면 검사들이란 게 보고도 하고 지휘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건만 보고 안 받긴 하지만 사실은 다른 건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담은 제가 보기에는 똑같다고 봅니다. 자기는 왕따였다고 표현했습니다. 검사들도 자기보다는 윤석열 총장 눈치를 보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검사들한테 이렇게 지휘를 해보면 그 힘들어하는 표정이 역력하고요. 그 보고서 하나하나 가지고 올 때 보면 뭐랄까 마지못해 하는 표정 그런 것이 많았고 제가 지휘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지시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일일이 이렇게 설득하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런 과정이었다고 봐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한 뒤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사건은 김호수 검찰총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넘겨받았습니다. 14명을 기소했지만 그중 김건희 여사는 없었습니다. 저 MBC 스트레이트의 최경재 기자라고 합니다. 제가 전화받기가 좀 곤란했어요. 검찰은 주가 조작에 돈을 댄 다른 전주들은 2차례씩 직접 불러 소환했고 문자 메시지 같은 증거로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한 차례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 서면 조사만 했습니다. 일단 소환 조사한 바는 없고 서면 조사를 했었고 지난해 12월 국회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비협조로 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1년 3개월이나 걸렸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정부로 넘어간 지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총선용 악법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두 조항이 독소 조항이라고 했습니다. 정의당이 특검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죠.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죠. 정말 독소 조항일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특검 수사에 참여했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 이 특검법에도 똑같이 언론 브리핑을 하고 특검을 야당이 추천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서원 씨가 위헌 소송까지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이해 충돌 상황이 야기되면 특검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의 수사 권력이 정치적인 영향 속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절차거든요. 정부 여당의 관여를 최소화시켰다고 해서 특정한 정치 세력에 유리한 것이라든지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특검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역대 대통령들은 어땠을까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두 재임 기간 가족과 측근들이 수사를 받았습니다. 모두 사과했고 검찰이나 특검 수사도 받아들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들 이시영 씨가 얽힌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특검법에 대해 정략적 합의라며 반발했지만 소모적 논쟁을 막기 위해 대승적으로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측근이나 가족에 대한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한 건 노무현 대통령 때 딱 한 번뿐인데 그 특검법도 결국 국회 재의결로 통과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장동 특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대장동 특검 하자고 그러니까 무슨 고발 사주까지 끼워넣어서 하자고 그래서 저는 하라 그랬습니다. 왜냐? 걸릴 게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안 합니까?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대부분 60%가 넘습니다. 대통령이 부인에 대한 특검 수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한 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한이긴 합니다만 다만 그것도 저는 헌법적으로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 본인이나 또는 대통령 과적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